여러분, 미용실 다녀오시는데 얼마 쓰셨나요? 미용실 문을 나서면서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걸까? 아니면 나 오늘 혹시 호구된 거 아닐까? 이 찝찝한 기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2026년 서울의 한 미용실은 유리창에는 분명히 디자인 커트 25,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님, 모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시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25,000원이었던 머리 가격이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장 추가 3만원, 앰플 5만원, 뿌리 볼륨 8만원. 영수증을 받아드는 순간 기분이 서늘해집니다. 과연 이게 일부만의 경험일까요? 2026년 현재 미용 서비스의 요금은 최근 5년간 24% 상승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소비자의 만족도는 하락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미용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된 공간입니다. 내 머리카락인데도 전문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도권을 잃습니다. 손님, 이거 지금 안 하면 녹아요. 클리닉 필수예요. 이 말은 조언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립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공포 기반 소비 유도라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시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클리닉의 원가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건 약값이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샴푸를 했고 머리는 젖어 있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각보다 비싸네요. 안 할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심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미용실은 고수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기료 100만원, 임대료 200만원, 인건비와 재료비를 포함하면 월 고정비가 대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 대비 미용실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급은 넘치고 손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 상단 노출을 위해서 매달 광고비 수백만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 수익은 20% 미만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로열티까지 줘야 되고요. 지정 약재를 사용하고 고가의 인테리어까지 요구를 합니다. 결국 디자이너는 매출의 20에서 30%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게 옵션 추가 영업의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미용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5,000원짜리 셀프 염색,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설명 방법들. 미용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정말 많은 기술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2026년 남성 미용실 방문 주기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게 당연하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미용 시장은 양극화가 될 겁니다. 초저가의 구조나 초프리미엄 1인샵, 이 사이에 있는 어중간한 매장은 가장 위험합니다. 결국은 미용 요금 폭등은 고정비의 상승과 플랫폼의 구조, 과잉 경쟁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단골 미용실은 지금 여러분의 머릿결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갑의 두께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고개를 2바퀴만 돌려보세요. 미용실 간판 몇 개나 보이십니까? 10개는 가볍게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편의점보다 찾기 쉬운 게 미용실입니다. 한때는 미용실은 자영업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 굶을 일 없다고 했죠. 여자가 미용 기술 배우면 시집 가서도 큰 소리 친다. 망할 일 없는 사업, 평생 직장의 보증수표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길 가다 보면 임대 붙은 미용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미용실이 또 들어옵니다. 오픈 기념 50% 할인, 몇 달 버티다 또 문 닫습니다. 지금 전국 골목마다 벌어지는 미용실 데스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90년대 말 미용실은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 되고 미용이 사치가 아니라 투자가 되면서 염색과 펌은 월급 통장에 고정 지출이 됐습니다. 원가 10%, 재고 부담 없음, 단골 장사, 현금의 흐름. 미용은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가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에 미용실 10만 개, 인구가 5천만. 이걸 나눠보면 미용실 하나당 500명 꼴입니다. 그 500명이 전부 다 옵니까? 아기는 집에서 자르고 어르신들은 이발소 가고 여자의 긴 머리는 1년에 2번 정도 옵니다. 하루에 손님 3명 받는 것도 너무 어려운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잘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정비가 적으니까요. 원장님들의 인건비를 0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이번 달도 버텼다. 다음 달엔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천천히 말라 죽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나서 시작된 게 가격 전쟁입니다. 커트 8,000원, 학생 커트 5,000원, 염색 3만원. 기술이 예술이 아니라 떨이 상품이 된 순간입니다.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남는 건 가격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SNS와 플랫폼입니다. 기술은 평준화가 됐고 고객의 눈에는 다 비슷해졌습니다. 플랫폼은 말합니다.
수수료 내세요. 우리 광고 쓰세요. 할인하지 않으면 노출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쓰면 손님은 많아졌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줄어듭니다. 이건 성장이 아니라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용실이 힘들어진데 마지막 결정타로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임대료 상승, 재료비 상승. 그런데 가격은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나보다 옆집이 더 싸니까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직원을 다 자르고 1인샵을 하든지, 하루 12시간 내 몸을 갈아 넣든지, 그리고 폐업을 하든지. 이게 미용실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랍니다. 문제는 아무나 살아남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용 기술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남자 머리 전문, 우리는 탈모 커버 특화, 우리는 두피 클리닉 전문, 우리는 프리미엄 상담 중심. 나에게 뾰족한 무기가 없으면 전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건 미용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대한민국 자영업 전체가 겪는 현실입니다. 과포화, 가격 경쟁, 비용 상승. 그래서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내 미용실이 망할까?가 아니라 나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미용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황금알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구조적인 비극일까요? 자연적인 도태일까요? 아니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